여러분, 요즘 자영업자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거리를 지내다니면요, 거리가 텅텅 비었는데요, 사람이 없는데 골목길에, 예. 상가 골목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사람이 없어요. 까치마 한 마리 빙빙 돌 뿐이에요. 게다가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예, 일요일날 1030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점심 장사가 반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월요일보다 오히려 더 심했다고 이야기해요. 월요일보다 오히려 더 심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장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또 세금 걷는다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예,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더 확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가산세 20% 붙는다. 게다가 이렇게 안 하는데 신고하면 가산세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게다가 확대한 업종은 10개 업종이나 확대시켰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이제 저도 이제 10만 원 이상 만약에 팔게 되면요, 당연히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예, 두발 이용업 마찬가지, 미용실이죠. 예, 이게 의복 소매업 옷가게입니다. 신발 소매업, 신발 파는 데입니다. 통신기기 소매업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난방용구 소매업. 이게 다 자영업자들 아니에요. 다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예, 지금 자영업자들이 버티냐 못 버티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 내라고 진짜, 아이고 막 욕이 나오네. 욕이 나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보고에 따르면요, 강남구 미용실이 700개 중에서 200개가 폐업했대요. 700개 중에서 200개요. 200개면 몇 퍼센트예요? 엄청난 퍼센트잖아요. 예. 30% 가까이 되나요? 예. 그렇게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직원들 내보내고, 예, 운영 완전히 펑크나고 결국 월세 밀리고 매출 뚝뚝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국세청은. 국세청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 세금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느냐, 이거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법 아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이런 걸 보면 참 나라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세금이 부족하면 자영업자 그것도 그야말로 코 묻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코 묻은 돈에 세금까지 떼가려고 하냐,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생각밖에. 게다가 현금 영수증 발행액에 신고하면 가산금, 포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야, 물론 한 건당 50만 원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준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0만 개 정도 됩니다. 70만 개. 70만 개에 한 80여만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세상에. 결국은 더 빨리 폐업하라, 더 빨리 폐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여러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요, 10만 원 이상 매출이 되잖아요. 10만 원 이상 매출이 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끊어주지 않으면, 예, 그 금액의 20%를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게다가 의무업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돼요.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예, 아닌 경우 있잖아요. 아닌 경우.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다 내야 돼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고시원이 나와 있는데 고시원은 어떨까?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시원 가보면 요즘요. 사람들 없어요. 월세 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용직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용직 일거리가 없잖아요. 건설 회사들이 건설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건설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최근에 건설하는 장면을 그렇게 많이 못 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더욱 못 봤을 거예요. 그만큼 건설 쪽이 폭망했거든요. 그러니 밀린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참 답답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또 그것도 의문이에요. 저도 국밥집을 해봤잖아요. 거의 한 80에서 90%가 카드 결제입니다. 카드 결제. 나머지 남은 게 한 10% 20% 사이인데 그거 잡자고 현금 여수정 발행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참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10만 원 이전에는요. 카드로 못 걷게 하는 법은 안 돼요? 카드로 걷자마자 수수료가 나가니까 1,000원도 걷는다고요. 1,000원도. 2,000원도 걷고.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게 말이 돼요? 국세청이 그런다니까요. 소상공인 어려움 이해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국세청의 일이다. 누가 몰라요? 그러면 임대료 멈춤법은요. 시장경제의 원칙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받고 싶은 게 임대료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와서 규제를 하겠다고요? 받지 말라고요 이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 참 많은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도 올라서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까지도 증세하겠다. 참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또 죽일 수가 있나요? 이건 2번 죽이는 일이에요. 2번 죽이는 일.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죠?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저는 이주의거든요. 어쨌든 더 좋은 일이 자영업자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